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지금은 멀어져 있는, 싸웠다거나 아니면 이별한 이유, 그 사람이 과연 힘들어할지 후회는 할지 그 사람의 속마음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의 뒷모습 혹은 앞으로 오픈되게 될 앞모습, 위쪽에 놓여지게 될 풍선 강아지 사인들을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 드릴게요. 앞에서부터 5번, 1번, 2번, 4번입니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과 멀어진 그분, 싸웠다거나 이별을 하셨다거나 지금 멀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 상대방은 과연 정말로 힘들지 아니면 괜찮을지, 자유를 느끼고 있을지, 무언가 후회를 할지 그 속마음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과 이분이 서로 간에 어떤 관계였는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서로 어떤 관계였을지. 약간 그런 게 있네. 애초부터 이 관계는 제3자의 어떤 관여가 있었던 그런 관계였을 가능성이 높고, 술자리라든가 친구 소개 이런 거를 통해서 만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점점 누군가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느낌, 혹은 이 관계 속에서 지가 원하는 때는 나를 찾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나에 대해서 약간 거리를 두려 하고 자기만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둥, 약간 그런 소리를 하는 것처럼 뭔가 관계를 재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갖는 그런 관계였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약간 감정도 많고, 처음에 열정이라든가 좋아하는 어떤 포커스가 되는 마음은 분명히 진심이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내가 하나를 해주면 상대방이 안 해주면 굉장히 서운함이 증폭하고, 그리고 약간 머릿속으로 자꾸 재는 마음이 드는 누군가가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관계가 평등하게 어느 정도는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공짜는 싫거든. 저 사람에게 무언가를 받으면 나도 해줘야 되거든. 근데 이게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누군가의 편향되는 어떤 행동이 서운함으로 점점 증폭될 수 있다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관계가 멀어진 시점에 상대방의 시각은 어땠는지 볼게요. 멀어진 시점에 멀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었는데, 이 사람? 여러분들이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굉장히 나를 이해를 많이 해주고 편안하게 해줬던 인물이었다. 이 여왕 카드잖아요. 여왕 카드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이 사람에게 보석 같은 존재고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이 사람은 인지는 하고 있었어요. 근데 10개의 컵 카드가 나온다라는 건 이 사람은 그만큼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굉장히 많았고, 그 좋아했던 어떤 만큼 여러분들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많았는데, 어쩌면 서로에 대한 어떤 오해라든가 제3자에 대한 어떠한 부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부분이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어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어쩔 수 없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이 사람이 헤어지는 어떤 시각은 인지를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헤어질 때는 자기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이 상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이 이렇게 좀 삐지고 싶어서, 아니면 서운한 게 많아서 그래서 관계가 멀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 본인의 마음이 변해서 관계가 멀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이 멀어진 직후에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떠올렸었는지 한번 볼게요. 이 관계가 멀어진 직후에 엠프레스 카드, 이 사람은 약간 그랬거든요. 자기가 그냥 뭐 크게 결국 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뭔가 본인이 크게 뭔가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 그 시점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또한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그렇게 큰 타격감이 있지는 않으셨대요. 그냥 서로 간에 약간의 자존심 다툼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안정적으로 만났고 큰 결격 사유 없이 서로 간에 약간 마음이 편한 상태로 그리고 안정적인 관계의 흐름으로 만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이 사람이 느껴질 때는 여러분들이 뭔가 서운한 게 갑자기 터졌다거나 아니면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이 뭔가 주기적으로 바이오 리듬상 이게 생체 리듬상 뭔가 괜히 나한테 짜증낸다.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마음이 금방 풀어질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멀어진 직후에 떠올린 생각은 여러분들이 나를 결국에는 또다시 받아줄 것이다. 그리고 나에 대한 마음이 좀 풀릴 것이다. 내가 좀 계속 여러분들에게 밀어붙이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언제나 그랬듯이 그냥 편안하게 또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멀어진 어떠한 시점 안에서 이 사람은 아주 크게 임팩트 있게 현타가 온다거나 약간 그거를 굉장히 크게 생각을 했던 거는 분명 아니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최근에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최근에는 생각이 좀 복잡해.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좀 동상이몽이었었나? 서로 간에 약간 생각의 결이 좀 달랐었나? 혹은 이 제3자의 처음부터 있어왔던 그 제3자의 요인이라든가 제3의 요인, 여러분들이 신경 쓰여 했던 것, 혹은 상대방이 신경 쓰여 했던 것, 이런 것들이 이 관계 오해를 증폭시켰나? 나는 여전히 처음하고 지금하고 똑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나랑 여태까지 달랐었던 건가?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여러분들하고 원만하게 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 마음은 있는데 본인이 원래 이렇게 잘 풀 수 있는 그런 결격사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결격사유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약간 봐줘야지만 이 관계가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생각만 많고 풀고는 싶어 하는데 뭔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추측할 수가 없어서 마음만 복잡해지고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냥 마음속에 계속 이렇게 오해라든가 불확실한 어떤 생각 때문에 약간 불안한 마음들 이런 것만 계속 약간 본인을 짓누르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슬렁슬렁 현타가 오기 시작하는 게 최근이다 라고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좀 뭔가 이제 불안함이 엄습하는 거지.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지금 이 멀어진 상태 있잖아요. 멀어진 상태가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로 보여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멀어진 상태가 그 사람은 어떤 의미로 생각하는지. 하나 이것 또한 우리의 과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건 내가 그거를 시전을 해줬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하고 서운한 감정이 있었다라는 건 알고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한 흐름 속에서 서로 간에 약간 실망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서로에 대한 어떤 존재감에 대한 어떤 후회 그리고 상실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서로 간에 더욱더 좋아지는 어떤 감정들이 폭증할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이 사람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풀리면 이 또한 이전보다 더 돈독한 관계가 될 것이다. 서로 간에 약간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고 그리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의 마음이 너나 할 것 없이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풀리는 데까지 좀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러한 흐름 속에서 서로가 이 관계를 다시 재고해보고 곱씹어보고 필요한 게 무언가인지를 이거를 판단을 해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브 오브 컵스가 나온다라는 거는 지금 이 상태가 이 사람에게 좀 어느 정도 힘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전보다는 더 나아지는 관계가 되는 하나의 과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과정이 본인에게 꼭 필요한 과정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정이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불붙을 수 있는 하나의 요인과 동기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자, 후회는 할지, 얼마나 힘들지 한번 볼게요. 자, 얼마나 힘들지. 힘들어. 좀 힘든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매일매일 어떤 희망을 꿈꾼대요. 희망을 꿈꾸고 어느 정도 힘들다. 근데 이렇게 힘들지는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약간 힘든 마음들이 약간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후회할지, 본인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후회할지. 후회 엄청 해요. 이 다크 인디고 카드는 본인이 다 인정을 하지 않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자기의 감정을 꾹 누를 정도로 미칠 정도로 후회는 하고는 있는데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혹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변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탓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느낌이에요. 후회는 해요. 근데 이게 극심한 어떤 마음고생으로 본인의 후회가 막 닥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뭔가 지금 힘든 마음이 이제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는지 한번 볼게요. 이 관계 가능성을 보고 있고 이제 완전히 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 관계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관계 선택권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가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 사람이 이전에는 현타가 안 왔어. 그리고 이 관계에 어떤 중대성 있는 어떤 굉장히 이게 막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지셨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최근에 와서 이제 슬슬 현타가 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뭔가 보고 싶다. 약간 언제까지 이럴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본인이 언제쯤 회복이 될까라는 어떠한 기대심이 본인이 힘들게 하는 마음이 슬렁슬렁 현타로 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약간 그렇거든요. 본인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지금 시기고요. 이 관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이 생기나 굉장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프로치를 하는 게 좋은지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지금이라고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현타가 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관계를 희망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힘든 마음들이 좀 다소 있는 겁니다. 약간 이 관계를 희망적으로 보고는 있으나 왜 도대체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힘드신 것 같아요. 이제 슬슬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속으로 후회하는 감정이 마음고생을 엄청 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왜 그러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좋아한대요. 여러분들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고요. 여러분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본인이 이 관계 속에서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해결이 안 되는 어떤 문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있는 마음들을 이 사람은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내가 너에게 몹쓸 짓을 했지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익숙하게 생각했고 나의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고쳐지지 않는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민폐를 끼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굉장히 후회를 하고, 하지만 무언가를 후회를 한다라고 해서 그거를 자기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라고도 생각을 해서 어쩔 수 없는 거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굉장히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는 상태도 또 지금이신 거는 같아요. 어쨌든 극심한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것도 맞고 최근에 들어서 뭔가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현타도 슬슬 오고 있는 상태가 지금이신 거는 맞는 거는 같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지. 일단은 찔러봐야 되겠다. 뭔가 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평소에 했던 어떤 행동들을 좀 반복을 해봐야 되겠다. 뭔가 이거는 돌파는 돌파야. 근데 뭔가 불확실성한 어떤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도 모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언제 풀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일단 여러분들이 찔러보고 보자, 이런 느낌이거든요. 내가 어떤 테크닉이 있지는 않아. 그러니까 일단 찔러보는 거야.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관계에 있어서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일단 평소에 했던 행동을 반복하자. 뭐 해? 지금 뭐 해? 연락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인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시전을 해주는 게 아니고 뭔가 생뚱맞은 어떤 질문을 한다거나 안 해도 되는 말을 한다거나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야 될 시전이 아닌데
뭔가 너무 일상 얘기를 하는 듯이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얘기를 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찔러보는 거예요. 찔러보기. 그냥 갑자기 SNS 좋아요를 누르고 아무것도 안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문자로 혹은 카톡으로 갑자기 생뚱맞게 뭐해? 이렇게 보낸다거나 밥 먹었어? 이렇게 보낸다거나 이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하던 행동을 좀 반복해서 여러분들의 반응을 볼까? 이런 것들을 좀 마음 먹고 있어요. 그거를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쯤 그렇게 할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계획 중이다. 생각 중이다. 좀 소심해서 이런 느낌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다시 재회하거나 화해하는 것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카드 처음에 뽑은 카드입니다. Five of Swords 나오는 거 보면 사실 이 사람은요 지금 이런 상태를 좀 못 견디겠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외로워서 혹은 본인의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서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이렇게 멀어진 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진대요. 어쩌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존재가 너무 익숙해졌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배려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따뜻한 감정을 많이 느끼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태를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사랑이 절절해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느낌은 있어요. 굉장히 좋아하고 여러분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포근함을 느껴왔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만큼 포근하게 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동안의 외로움을 못 느꼈고 이 사람이 스스로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폭적으로 다가오는 거는 좀 힘들지만 뭔가 본인의 외로움을 삭히지 못해서 여러분들의 존재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어떤 외로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회복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의 존재감이 그만큼 이 사람이 큰 거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의 존재감이 여러분들의 있었기 때문에 그간 좀 어느 정도 사회생활이 되고 이 사람이 인간을 만들어주는 어떤 동기가 되어주지 않았나 여러분들의 존재감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하고 재회하거나 화해하고 싶어 해요. 본인의 지금 상태를 못 견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없으면 본인의 인생이 완전히 자존감이 더 바닥을 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요. 여러분들이 보호자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엄마라고 생각하고 아빠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나의 어떤 그 버팀목이 되어줬던 사람인 거는 이 사람이 분명히 느끼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하고 다시 이어갈 가능성은 실제로 어떻게 될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좀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곱씹을 가능성이 높네요. 근데 관계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약간 반복되는 거를 굉장히 겁내하는 누군가가 있고요. 그리고 이 관계 누군가는 약간 돌직구로 다가오고 약간 단단한 본인의 마음을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서로 간에 약간 생각의 결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 가치관이 조금 다르고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다시 이어나간다라고 하더라도 생각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가 이 관계에 어떤 접점을 만들어준다기보다는 서로 간에 약간 간극만 점점 더 벌어지게 만들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다시 한번 어떤 만남이 이어간다라고 하더라도 누군가 다가오는 어떤 느낌 때문에 서로 간에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도 가치관의 차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잘 맞지가 않아. 그래서 어떤 기회가 온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완전히 찰떡 같은 관계로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느낌보다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갭만 느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인연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There's something better.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상황이 나아질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상황으로 간다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좀 더 유리한 상황으로 가긴 가지만 choose your direction 나오는 거 보면 이 관계가 다시금 회복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조만간 다시금 각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어쩌면 이 사람과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게 여러분들에겐 더 좋은 길이 아닐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지금은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절절한 마음과 현타가 지금 오기 시작해서 조금씩 힘들고 그리고 마음고생을 하면서 후회는 하고는 있지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결격 사유를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지 않을까. 이거는 여러분들도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의 보호자가 아니고요. 이 사람의 엄마가 아니고 아빠가 아니에요. 서로 간에 약간 평등하게 만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어느 길인지 이거를 잘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이 리딩 끝에 제가 이 얘기 끝난 바로 다음에 카드 한 장 있어요. 그게 보너스 카드입니다. 이 보너스 카드에 이 관계 속에서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보너스 카드로 남겨놨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들이라든가 이야기들을 남겨주시면 긍정기운 많이 받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 지금 멀어져 있는 이 상태 속에서 정말 힘들긴 할지, 무언가를 후회하긴 할지 리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관계에 어떤 만남이 있었는지 이 관계를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사실 만나면서 서로 간에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했던 그런 느낌은 있거든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로맨티스트 같은 그런 사람, 만나면 굉장히 행복한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었고요. 처음부터 이 관계는 서로 간에 약간 설레임으로 관계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썸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탔을 가능성이 높고 썸을 건너뛰었다라고 하더라도 서로 간에 약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편해지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 소요됐던 그런 관계였다. 그래도 너무나도 좋아했고 사랑했던 그런 감정들이 좀 느껴지기는 해요. 노력하고 사랑하고 약간 그런 부분은 있었는데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지 않았었나? 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 상대가 이 관계가 멀어진 시점에 상대방의 시각은 어땠었는지 한번 볼게요. 이 관계가 이 멀어질 때 좀 본인이 지쳐 있었대요. 일적으로 혹은 뭔가 이렇게 이 관계 속에서 에너지 소모가 많을 만한 어떤 다툼이라든가 반복되는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끝나는 시점에는 이 관계가 멀어진 상태였고 그래서 이 관계가 완전히 끝날 수도 있겠다. 이게 진짜 끝일 수도 있겠다. 나는 더 이상 에너지가 없어. 지쳤어. 이게 뭔가 노력할 만한 어떤 여지가 있기에는 내가 너무 일적으로 지쳤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너무 소요가 많이 돼가지고 힘들어.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포자기의 느낌을 이별할 때 혹은 멀어질 때 그때 가지지 않았었나. 막연하게 이 관계 속에서 화해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약간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상태로 가다가는 다시 만나도 어떤 긍정적인 해결점이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멀어진 직후에 여러분들에게 떠올린 생각 뭐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별할 당시였고 멀어진 직후. 근데 오늘 되게 자유로움을 느꼈는데요. 오히려 멀어진 직후에 뭔가 내 머리를 시끄럽게 하는 것도 없고 에너지를 양쪽에 어떤 분산해서 쓸 필요도 없고 그래서 나는 그냥 자유롭다. 그냥 이대로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편하다. 그냥 내가 하는 일에 조금 더 집중해보자. 난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니까 좀 강하게 당차게 일을 해보자. 뭐 새로운 사람 만나면 되지 뭐. 새로운 일 하는 데 있어서 내 입지가 단단해지면 되는 거지 뭐. 이게 어떠한 대가로 괜찮지 않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좀 자유로움을 느끼고 그냥 자기 인생 안에서 이것 또한 하나의 과정이니까 난 힘들어하지 않겠다. 힘들어하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떨어져서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이 매력 있는 사람이라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자기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일에 집중해보겠다. 나의 자유를 좀 만끽해보겠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헤어지긴 직후에는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그러면 최근에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세계의 완즈. 이 최근에 들어서는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이 조금 복잡해지고 있어요. 사실은 본인도 헤어진 시점에 멀어지고 그냥 지치고 그냥 서로 간에 약간 상처를 줄 거면 그냥 이대로 그만두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헤어진 직후엔 또 자유로움을 만끽하셨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 사람이 뭔가 여러분들이 다른 이성이 생긴 거 아닐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 자기와의 어떤 거리감을 두는 데 있어서 이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나라는 신경쓰임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생각이 복잡해요. 7개 컵 카드가 나온다라는 거는 너와 내가 가치관이 완전히 딱 맞는 건 아니지만 나의 머릿속에서 네가 떠나가질 않는 거는 이상하게 좀 나도 이해가 안 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때 어떤 이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벤트를 이 사람은 좀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때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그런 거 너도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 그때 그럴 수밖에 없는 거 너도 알면서도 왜 그러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이 사람은 마음속에 곱씹두고 있다라는 거죠. 굳이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되냐라는 거는 여러분들 탓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무언가를 굉장히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본인이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은근히 원망하기도 하고 자기의 어떤 잘못에 있어서 본인이 자기 합리화를 하는 중 이 지금이에요. 이게 가면 갈수록 이제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흔들림이 어느 정도는 생겨나고 있다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지금 이 시점 있잖아요. 지금 멀어진 이 시점이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좀 볼게요. 이 사람에게는 이것 또한 하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사실 이대로 완전히 끝내는 거는 미련은 있대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련이 생긴다. 불안감이 생긴다. 너와의 관계 안에서 아련한 어떤 추억과 아련한 감정들이 다시 샘솟아 오른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빨리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운명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것 또한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대로 내가 가만히 있기에는 좀 다소 미련이 생기고 좀 불안한 감정,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너에 대한 미련과 감정들이 많이 있었었나 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왠지 찝찝하고 감정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침에 커피를 마실 때마다 네가 생각이 나.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자신감이 없어도 뭐라도 좀 찔러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은 지금 이 떨어져 있는 이 시간이 자기의 감정을 되새김질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 감정을 되새김질하고 내가 테크닉이 그동안 떨어졌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노선을 정하는 어떠한 시기 그리고 내 감정을 되돌아보는 어떠한 시기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얼마나 힘들지, 지금 시기에 얼마나 힘들지. 근데 생각보다 많이 힘든데요? 이 사람의 의미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에 대한 미련이 굉장히 커져서 스스로가 불안해한다라고 했잖아요. 미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힘들어요. 이 다크 인디고 카드가 나오는 거는 극심한 마음고생 카드거든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내가 마음고생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내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속으로 끙끙 앓는 카드예요. 그러면 뭔가를 후회는 할지? 근데 후회하는 감정은 크지는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 커지는 거지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후회하는 감정이 굉장히 커지지는 않는다. 이거는 자기 합리화를 해서 그럴 수 있어. 나는 그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잖아. 그거를 후회한들 뭐해. 하지만 네가 지금 없음으로 인해서 나는 보고 싶고 그리워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후회는 안 하는데 마음고생은 하는 거예요. 지금 좀 극심해졌어요. 후폭풍은 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한번 볼게요. 뭔가 별거 아닌 일이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서로 간의 환경적인 어떤 제약 때문에 누군가는 압박감을 느껴서 누군가는 어떤 서운함을 느낄 수 있는데 그거를 너무 별거 아니게 치부를 했다거나 아니면 그거를 너무 크게 치부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사람이 좀 마음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굳이 그때 그랬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만약에 그때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관계는 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었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약간의 여러분들 원망도 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대처법이 그거보다는 다른 쪽에 어떤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나도 좀 유두리 있게 판단을 했을 텐데 내가 그 당시에 압박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은근한 약간의 미안한 감정 그리고 약간 본인 스스로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을 갖는데 후회는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상황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되돌릴 수도 없지만 사실 별것도 아닌 일에 강하게 압박감을 느끼는 거는 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나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쌍방의 어떤 과실이라고 생각하지 본인만의 어떤 부분을 후회하고 이런 거는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어쩔 수 없었다라고 나오잖아요. 나의 그런 일들은 어쩔 수 없었어요. 현실적인 문제 나오죠? 현실적으로 나는 어쩔 수 없었어. 이것만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야. 자기 합리화만 계속하고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는 은근히 소궁합이 잘 맞았다거나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이성적인 매력의 어떤 끌림이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그리워해요. 그리워하고 여러분들이 곁에 없는 거에 대해서 못 참겠는 그런 마음이 미련으로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부분 안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여러분들에게 개진을 했다는 거는 사실 후회는 안 하는데 그립고 약간의 미안함과 그리고 스스로가 약간 어쩔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힘든 마음 이런 거는 좀 강하다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이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자기 합리화가 좀 심해. 자기는 큰 잘못이 있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확대 해석해서 이렇게 된 거고 지금 상황에서 미련이 커지니까 되게 힘든 굉장히 마음이 커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시간을 조금 두고 보자. 타이밍 보겠다라고 나오거든요. 타이밍 보겠다. 일단은 본인이 먼저 움직여 보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지금도 이 관계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본인이 미련이 커지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내가 어떻게든 찔러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같이 나와요. 타이밍을 좀 보고 시간의 어떤 흐름을 보고 내가 적극적으로 너에게 다가가겠다라는 카드가 2장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찔러보겠다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나의 어떤 의견과 나의 어떤 행동과 나의 어떤 생각들을 너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겠다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찔러보고 너 지금 뭐해? 이런 느낌이 아니고 우리 얘기 좀 하자 라든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찾아간다거나 이런 행동을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근데 그런 행동은 이 사람이 타이밍을 보다가 막 계획하에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충동적인 어떤 이벤트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이어갈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는지. 월드카드 지금 뭐 아니면 도네요?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야. 여러분들은 지금 인연의 흐름으로 봐서는 뭐 아니면 도라고 나오거든요. 만약에 이 관계가 다시 한번 이 사람이 충동적으로라도 나에게 다가와서 대화를 시전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받아주고 서로 간에 윈윈하는 어떠한 부분 각자 서로 간에 약간 자기 입장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현명하게 이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어떻게 펼쳐나가야 되는지 한 발짝씩 물러서서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각자 자기의 입장에서 절제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초심으로 돌아가서 긍정적인 흐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 관계가 서로 간에 각자의 입장만 내세워서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관계는 각자의 길로 가는 어떤 새 출발을 선택할 것이다예요. 그래서 대화, 이 사람이 다가왔을 때 하는 어떤 대화가 이 관계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다 라고는 나오거든요. 현재 지금 시점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회에 대한 어떤 마음이라든가 화해에 대한 어떤 마음이 처음에 뽑아본 카드에 나와요. 포 오브 밀러 나오는 거 보면 이 사람은 사실 재회에 대해서는 아주 간절하진 않아요. 근데 막연한 어떤 미련과 그리고 막연하게 의욕상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재회의 퍼센트, 재회를 바라는 마음은 한 30%? 이 정도 남아있다. 그 이유는 이 관계 속에서 현재 의욕을 좀 찾지 못하겠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고생도 하고 미련도 커지고 약간 그러겠지만 과연 이 관계 속에서 미래가 있느냐 앞으로 반복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이런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여러분들에 대해서 커지는 어떤 마음 때문에 불쑥 찾아오거나 다가오거나 연락을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이때 여러분들이 키를 어떻게 돌리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내꺼. 여러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기다려봐 라고는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어떠한 기대치를 다소 내려놓지 않으면 이 관계의 미래의 비전도 없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다소 내려놨을 때 긍정적인 흐름이 생기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들의 기대치를 계속 가지고 간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번에는 그거를 이 사람이 안 하겠지? 라는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죠. 서로 간에 한 발자국 물러섰을 때 긍정적인 미래가 생기는 거지, 여러분들이 어떤 기대치를 계속 간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지금 놓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민해보고 조금 더 심사숙고해보면 이 사람이 다가왔을 때 그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명확한 현명한 생각을 미리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들이나 의견들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성의 긍정기운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리딩이 끝나는 시점에 올리는 부적 카드란다. 보너스 카드, 여러분들. 보너스 카드에는 이 관계 속에서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이었는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리딩 시청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과연 지금 멀어진 이 시점에서 상대방은 힘들긴 할까? 혹은 후회는 할까? 리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관계 어떤 관계로 만났었는지 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서로 어떤 관계였는지. 누군가 아주 적극적으로 대시한 사람이 있었네. 굉장히 약간 적극적으로 대시하면서 하나서부터 열까지 내가 뭐 해줄게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는데 이게 만나다 보니까 우유부단한 건지 아니면은 말만 하고 행동으로 이행을 일부러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안 하는 건지 헷갈리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분명히 나에게 공감해주고 무엇이든 다 해줄 것 같은 그런 뉘앙스는 보여줬는데 이게 약속이 안 되는 게 있네, 이행이 안 되는 게 있네, 이런 부분 때문에 누군가는 서운했을 수 있어요. 서로 간에 약간 육체적인 케미라든가 서로 간에 약간 좋아하는 감정은 충만했다라고는 보여지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지. 이 마음하고 행동하고 따로 논다거나 아니면 말했던 것들이 이행이 안 되는 일부분의 모습들이 좀 있다거나 이랬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관계가 멀어진 시점에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너무나도 좋아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좋아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이 멀어짐을 이 사람은 그때부터 후폭풍이 왔다거나 힘들어했다거나 후회했다거나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왜 이 사단을 만들었지? 이런 헤어지는 즉시 이 사람은 후회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상실감을 느끼고 후회하고 지금 이 상태를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 여러분들 너무 좋아했는데? 이런 느낌인데요. 2개의 컵 카드 나오잖아요. 난 너를 너무 좋아했어. 너무 사랑했어. 난 너밖에 없었어. 근데 지금 이렇게 멀어지는 계기가 되는 이 사건이 나에게는 너무 버겁고 힘들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멀어진 직후에는 이 사람이 어떤 생각들을 좀 떠올렸는지 볼게요. 회복하겠다. 나오죠? 멀어진 직후부터 여러분들이 한 번만 봐줘 이런 느낌이에요. 멀어진 직후부터 네가 나를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이번만 앞으로 잘할게. 한 번만 봐주면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잘할게. 내가 이전하고 좀 달라질 거야. 약간 그러면서 어린애 떼쓰듯이 여러분들에게 약간 쫄르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이별을 했던 그 시점에 아니면 싸움이 있었던 그 시점에도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런 순간에 있었던 일들을 굉장히 후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헤어진 이후, 싸운 이후에도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 회복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차분해지기를 바랬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요즘에는, 최근에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볼게요. 최근에는 더 풀카드, 몰라 이런 느낌인데 아직도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는요, 이 사람하고 여러분들 사이가 뭔가 최근에 있었던 어떤 이벤트, 아주 먼 과거가 아니야. 최근에 있었던 어떤 이벤트였을 가능성이 좀 농후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은 지금 무언가를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뭔가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이 있을까봐, 혹은 이 둘 중에 한 명에게 약간 다른 사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를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 사건들, 일련의 사건들을 이 사람이 현재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기가 있는 캐릭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에 있어서 이 사람은 굉장히 견디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고,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면 어떡하지? 내가 생각나야 돼? 내가 생각나야 되는데 나보다 괜찮은 사람 만나서 내가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하지? 나를 더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나를 진짜 별로였다라고 느끼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설령 누군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을 만날까봐 걱정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최근에 만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껌껌이 여러분들과의 어떤 비교를 하고 있는 중, 이런 느낌이에요. 나는 새로운 사람 만나지만 나는 아직도 너와의 관계 안에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서 그 힘듦을 감추기 위해서 나는 새로운 사람이라도 만나야 되겠어. 이런 느낌이 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쪽에 가까운지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그리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같진 않아요, 이 사람이. 그냥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생각 때문에 이 사람이 막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 중이 지금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확연하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흐름 속에서 이 사람은 좀 내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명한 발상인지 이거를 약간 고민하고 곱씹고 약간 그런 느낌이 지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후폭풍이라든가 약간 마음 아픔, 그리고 어떤 후회, 이런 것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다른 사람 만날까봐 겁나는 거야, 여러분들이.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상태를 이 사람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상황을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어떤 존재가 더 빛이 났대요. 이 지금 좀 멀어져 있는 어떤 시기에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왜 판단을 그렇게 했는지, 우리의 관계가 왜 멀어졌는지 객관적으로 보고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어떤 기회가 되는 어떤 시기라고는 보여집니다. 이 사람이 느낄 땐 그래요. 이 관계 속에서 진중하게 판단하고 무언가를 책임감 있게, 여러분들이 진짜 싫어하는 게 뭐였는지 이거를 책임감 있게 판단해야 되는 객관적인 어떤 판단이 오고 가는 그런 시기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에게는 이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본인에게는 두려움도 있어요. 이 관계가 정말 끝날까봐, 완전히 멀어질까봐 생각하는 어떤 두려움과 찝찝함을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상태가 이 사람은 못 견디기 힘든 어떤 마음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본인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대입해봐서 무언가를 고민해보겠다. 여러분들이 그간 나에게 어떤 거를 배려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뭐가 서운했는지 이거를 판단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시기는 하나, 이 시기가 힘든 시기인 것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 지금 얼마나 힘들지 한번 볼게요. 막 아주 힘든 느낌은 아닌데? 약간 조금 힘든 느낌인데? 조금 힘들어. 아주 힘든 건 아니야. 그러면 후회를 하는지? 이게 약간 복불복인데 이 사람이 후회는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근데 억울한 감정도 같이 갖고 있어. 후회는 하는데 억울한 감정. 자, 조금 더 볼게요. 이 사람이 힘들지.
근데 이 관계가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관계 내가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힘들고 약간 이런 거는 헤어진 직후에 굉장히 힘들었고요. 이 사람이 지금은 뭔가 멀어진 직후에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앞으로 잘 될 거야.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힘든 느낌보다는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뭐가 서운했는지 이거를 돌아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되게 커서 힘든 마음보다는 이 관계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이 관계의 문제점을 돌아보는 어떤 시간으로 갖는 것 같거든요. 자, 여기서도 보조 카드 더 뽑아보면 계속 같은 문제를 곱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후회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엄청난 어떤 후회라든가 힘든 마음은 진짜 멀어진 그 직후에 있으셨던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지금은 자기도 할 말이 있다라는 거지. 자기도 좀 서운하다라는 거지. 그런 일들로부터 뭐 이렇게까지 일이 번진 거에 대해서 자기도 나름대로 억울한 구석이 있다라는 거죠. 자, 보조 카드를 더 뽑아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지금 뭐 이 관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느낌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타협하고 싶어 해요. 밥 한번 먹고 술 한잔 먹고 쿨하게 타협하자. 네가 이런 게 싫으면 내가 적당히 물러설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완전히 끝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 사람은 타협의 여지가 있고 그런 것들을 나는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완전히 끝이라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그리고 충분히 풀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이 관계가 끝이다. 나는 후폭풍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 나는 진짜 끝.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약간 이런 생각은 아니라는 거지. 앞으로 긍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타협을 할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스스로의 어떤 마음가짐이 스스로를 덜 힘들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그러면 후에는 본인이 억울한 감정을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니까 그리고 약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약간 자기 지인들한테 이것저것 얘기도 했겠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고 혹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본인의 귀에 막 들려오는 거 보면 나만 외로운 것 같아. 나만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좀 억울하대요. 그래서 지금은 후회하는 감정이 좀 있는 만큼 본인의 어떤 한 행동이라든가 약간 그거에 대한 후회하는 감정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은 많이 힘들진 않아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과 긍정적인 어떤 미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들지는 않고 후회하는 감정 플러스 후회하는 감정이 있어요. 후회하는 감정이 있지만 여러분들에 대한 일말의 어떤 집착과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억울한 감정을 동시에 1대1로 가지고 있는 상태가 지금이다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나름 억울하고 그 억울한 감정을 여러분들에게 토로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크신 것 같아요. 이게 점점 더 커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런 감정들은.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 겹지인이 있다거나 약간 접점이 되는 어떤 일이 좀 있을 가능성이 높네요. 일단 여러분들에게 지고 들어가고 싶지는 않대요. 지고 들어가고 싶지는 않아서 뭔가 제3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떠본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을 알 수 있는 어떤 루트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근황을 좀 지켜봐서 그냥 가볍게 인사나 나눠볼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떠볼까? 어떻게 떠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을 떠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세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보다는 여러분들의 행보를 보고 내가 여러분들을 슬쩍 건드려 본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간을 보는 듯한 어떤 행동 혹은 제3자를 통해서 화해하는 어떤 우회적인 방법을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회적인 방법은 일상에 있었던 어떤 일들을 반복하는 어떤 패턴이라든가 워딩이라든가 이런 거를 써보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내가 지지 않는 선에서 내가 죽이고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내가 을이 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과의 관계의 어떤 진척을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적극적으로 나가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겠다. 그러면 2년 후에서 봤을 때는 다시 이어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지금 당장은 상황이 서로의 어떤 상황을 묶는 그런 느낌이죠. 근데 사실상 이게 타이밍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연운상으로는 이 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상 혹은 이 관계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는 누군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여러분들 관계는 누군가 의지를 가지고 다시금 다가오는 그런 진취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금방 또 싸운대요. 그래서 긍정적인 어떤 회복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또 다툼, 피할 수 없는 어떤 다툼은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인연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반복되는 거는 무의미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서로 간에 한 발짝씩 물러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지금이실 것이다 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뽑아본 이 카드를 보면 이 사람이 다시 재회하거나 화해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카드예요. Six of Stones 나오는 거 보면 이 사람은 충분히 재회를 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화해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이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고 있으나 문제는 그거라는 거지. 내가 한 발짝 물러서면 여러분들도 한 발짝 물러설 수 있는 타협점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지, 일방적인 어떤 기준으로 내가 다 죽이고 들어가서 화해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서로 간에 한 발짝씩 물러서서 하나씩 고쳐보고자 노력하는 어떤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충분히 승산 있는 게임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고치고 누군가는 고치지 않는 그런 흐름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관계는 비전이 없기 때문에 이 관계를 객관적으로 보고 서로 간에 하나씩 약간 패를 까는, 서로 간에 하나씩 뒤로 물러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재회에 있어서는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시긴 한데 요 인연운의 흐름으로 봐서는 누구 하나는 절대 고쳐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좀 반복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는 보이긴 하네요. 자, 그러면 언제나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어떻게 보실지? There's something better. 그래도 한 번의 기회는 있을 거야.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야. 라고 얘기는 하죠. 하지만 수호천사님 이야기를 할 때는 지금 상태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노라고 나오는 거는 노 플러스 느낌표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안 돼. 좀 다시 생각해봐. 이것도 될 수 있겠지만 서로 간에 기존에 있었던 어떤 흐름대로 만나는 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흐름을 좀 바꿔서 서로 간에 약간 긍정적인 여지로 좀 관계를 향상성을 좀 만들어야 된다. 좀 긍정적인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약간 고칠 건 고치고 만나야지 이 상태로 계속 간다라고 한다면 이 관계의 어떤 끝은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하나씩 고칠 필요는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의견과 이 사람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되돌아보시고 정말로 고칠 수 있는 것과 아니면 절대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여러분들의 생각들 댓글에 남겨주시면 긍정 기운 잔뜩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리딩이 끝나는 지점에 여러분들 보너스 카드 넣어드릴 거예요. 그 보너스 카드 내용에는 이 관계 속에서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남겨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하고는 지금 멀어져 있는 지금 상태, 그 사람이 힘들긴 할지 후회는 할지 리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관계, 여러분들과 이분은 어떤 관계로 만났었는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약간 재미있었던 그런 관계였던 거는 분명해 보이거든요. 누군가는 굉장히 외모가 뛰어나다거나 아니면 자기만의 어떤 기술적인 요인을 존경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자기만의 어떤 능력치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흡입력 때문에 서로 간에 약간 거리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관계에 난 너 아니면 안 되겠어 라는 생각을 누군가는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은 말빨이 굉장히 좋다거나 아니면 인기가 엄청 많다거나 아니면 예술 쪽이라든가 약간 보여지는 직업군에 있어서 좀 주변에 인기가 좀 있을 수 있는 약간 그런 사람이 누군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에 있어서 약간 접점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주변에 그 사람을 가만두질 않아요.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방해 요인이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이분 사이에는 그래도 서로 간에 약간 잘 지내려고 약간 노력했던 그런 흐름들은 분명히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 관계가 멀어진 그 시점이 있잖아요. 그 시점에 상대방의 생각은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그 사람의 시각.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흑심은 있었던 거는 맞거든요. 이성적인 어떤 접점 안에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나는 아직도 너에게 이성적인 어떤 매력과 끌림이 있는데 진짜 슬프고 아프고 괴롭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네요. 그 헤어지는 어떤 시점, 싸웠던 그 시점, 서로 간에 약간 멀어지는 어떤 그 시점 안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극심한 고통과 슬픔, 힘듦, 그리고 약간 괴로움 이런 것도 느끼고 있었던 건 맞아요. 근데 그 이유가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이성적인 매력을 여전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의 어떤 기억을 이 사람은 굉장히 괴롭게 기억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멀어진 직후에는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멀어진 직후에는 이 사람이 어땠는지. 하이어펀트 약간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에서 서로 간에 신뢰감을 회복할 수 있느냐 이거를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셨대요. 그러니까 막 감정에 매몰이 돼갖고 무언가를 판단해 보려고 약간 이러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약간 스스로가 생각할 때는 이성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자기는 T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언가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신뢰감을 회복할 수 있느냐,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서로 간에 약간 결격 사유가 없느냐 이거를 고민해 보셨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관계가 멀어진 그 시점에는 좀 힘드셨는데 또 직후에는 금방 이성을 되찾고 이 관계를 약간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관계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가 있느냐, 그런 원인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를 좀 떨어져서 차분하게 생각해 보셨다라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가 신뢰감이 깨진 거에 대해서 복잡하고 힘든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도 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거든요. 나름대로 약간 억울한 감정도 일부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7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너한테 8까지 노력을 했는데 네가 너의 기대치가 9라고 한다라면 나는 아무리 약간 노력을 해도 아마 그게 안 될 수도 있어 라는 그런 억울한 감정들이 좀 있다라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했으나 너의 기대치에 못 미쳤다라고 해서 내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잖아? 이런 느낌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최근에는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들이 어떤지, 최근에는 자기 잘난 맛이 좀 있으신 분이거든요, 이분은. 뭔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감정들은 있어. 분명히 이성적인 어떤 끌림이라든가 약간 육체적인 어떤 케미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있었던 관계임은 분명히 보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조금 자기 잘난 맛이 있다라는 거지. 자기만의 어떤 기술력, 자기만의 어떤 능력치, 자기만의 인기 이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관계의 어떤 키가 되는 건 이 관계를 어떻게 갈 수 있느냐는 내가 결정에 따라서 다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의 결정.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끝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여태까지 누군가를 만나는 데 있어서 한번 헤어지거나 멀어지면 이렇게 다소 돌아보지 않는 그런 경향성이 있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는 이상하게 지금 끝난 게 아닌 것 같고 마음이 남아있는 것 같고 생각해보니까 너를 약간 좋아하고 있는 그런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 같아서 내가 아무리 잘난 맛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상하게 내가 내 마음하고 머리가 약간 따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을 톡톡 건드려보고 싶고 이게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일단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떠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자기 잘난 맛이 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너에게 목을 메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에 대한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마음의 문을 열고 좀 여지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최근에 약간 들기 시작했다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이 관계가 멀어진 이 시점에서 지금 이 상태가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볼게요. 지금 상태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는지.
이 관계를 약간 객관적으로 고민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사람은 약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잘해본들 여러분들의 어떤 기대치가 좀 떨어지고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어떠한 마음,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좀 너그러워지는 어떤 마음이 좀 서로 간에 있어야지만 이 관계에 긍정적인 여지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 관계를 되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좀 릴렉스되고 감정이 좀 가라앉고 이런 게 좀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서로 간에 약간 마음을 되돌아보는데, 마음의 균형감을 만들어 나가는데 관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서로 간에 힘들 필요 없이 그냥 이 관계를 다시 되돌아보고 곱씹어보고 판단해보는 좋은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예전에 그냥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이 관계 속에서 현명한 판단, 이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판단을 하고 있는 ING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로 간의 판단을 내는 데 있어서 그것도 객관적인 판단,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힘든 마음이 어느 정도 있을지 볼게요. 이 사람은 되게 이성적인 사람인 것 같거든요. 별자리로 본다라고 한다면 천칭자리, 전형적인 천칭자리입니다. 뭔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쾌활해 보이나 이 속을 내재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신중하고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객관적인 그런 시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어떤 균형감이 무너지면 이 사람이 고민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는 약간의 회피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천칭자리,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목표 지향이 명백한 그런 사수자리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F의 성향, 이렇게 감정에 몰입하는 그런 성향보다는 T 성향, 이성적인 사고방식을 조금 더 많이 하는 사람일 수 있어서 뭔가 감정에 몰입하지 않고 생각에 정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의 여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사람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지금 얼마나 힘들지? 별로 힘들지 않대요. 그냥 되게 진짜 극 이성적인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극 T에 가까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힘들어봤자 뭐가 중요해. 감정에 몰입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이 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해보고 앞으로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것 또한 서로 간에 안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지금 힘들어봤자 필요 없는 거는 나는 감정에 몰입하지 않아. 이성적으로 판단해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후회는 하는지? 근데 후회는 엄청 하네. 이게 지금 힘들지는 않는데 이 사람이 워낙 이성적인 스타일이라 또 후회는 엄청 해. 자, 한번 볼게요. 특이한 스타일이네. 이게 약간 겉으로는 강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생각보다 되게 유약하신 분일 수 있거든요. 내면이 개복치, 이런 사람일 수 있어요. 내면이 되게 멘탈이 약한데 겉으로는 강한 척하고 약간 자기의 어떤 균형감이라든가 자기는 이성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집에 가서 혼자 물에 밥 말아 먹으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스타일일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진 않는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자기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완전히 변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관계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는 시기지, 내가 후폭풍이 올 만큼 내가 이 관계 속에서 완전히 이 관계가 끝이다 라고 해서 굉장히 힘든 감정을 느낄 만큼 악화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로 간에 약간 이 분쟁이 있고 말다툼이 있고 뭔가 확실하지 않은 어떤 흐름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과정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아직 우호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아직 힘든 거 아니에요. 완전히 차였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리고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 관계가
뭔가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르다. 그러니까 내가 힘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이 관계를 되돌아보고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거에 조금 더 매몰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도 나에 대한 마음이 있듯이 이 사람도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우호적인 감정이 있어서 충분히 승산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해서 덜 힘들다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후회는 왜 하는지 한번 볼게요. 후회는 엄청 많이 한다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고쳐지지 않는 행동들이 좀 있으셨대요. 그거를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속박, 그리고 구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본인이 하고 싶은 어떤 욕망이 제약을 받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핑계를 대는 거야. 연애에 있어서 내가 너에게 더 해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네가 여태까지 나 때문에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혹은 서로 간에 약간 금전적인 애로사항이라든가 환경적인 애로사항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근본적인 어떤 원인을 제공하는 건 본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관계가 원천적으로 이렇게 된 거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나잖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한 행동을 했어. 내가 쉽게 고쳐지지 않았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좀 후회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후회하고 약간 그런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이 관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우호적인 감정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아직 많이 힘들지는 않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려고 현재 마음먹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아직까지는 고민 중이야. 이 사람 예민 떨고 있네. 겉으로는 굉장히 약간 괜찮은 척하면서 예민 떨고 있어요. 이 사람은 상황을 보면서 움직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고 다가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지금은 과거에 있었던 거를 서로 간에 약간 곱씹는다라고 한다면 서로 간에 고쳐지는 것도 없고 앞으로 다시 금방 만나봤자 서로 간에 약간 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만 반복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서로 간에 약간 감정들을 먼저 추스리고 서로 간에 약간 자존감을 회복했을 때 그때 대화를 나눠보자 이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움직여야 되겠다. 내가 다가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은 하지만 지금 자체는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고요. 과거에 있는 것들이 반복이 될까봐 두려운 마음도 좀 다소 있고 여러분들 또한 현재 예민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서 서로 간에 약간 자존감을 회복하고 원초적인 약간 본인의 원래의 자존감을 회복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대화해보자. 라는 생각들은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과 인연운으로 봤을 때 다시 이어질 가능성은 기회 나오네요. 기회는 생긴대요. 근데 기회는 생기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품어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아까 전에 언급했다시피 자기는 7까지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8까지 노력했대요. 근데 여러분들은 9라는 기대치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이 8까지 했으면 이 사람은 과부한데 여러분들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의 기회는 생기겠지만 인연운의 흐름상 이 관계에 어떤 새로운 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초심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전적인 키는 여러분들이 쥐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받아주느냐, 어떻게 포용을 하느냐, 이게 관계의 관건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처음에 뽑아본 카드를 보면 이 사람이 제외하거나 아니면 화해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카드입니다. Six of Scrolls 나오는 거 보면 여기서 보면 소녀가 우리 코끼리한테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조용히 서로 간에 위로를 받고 해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스크로스는 뭔가 이성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과거의 일들이 반복되는 건 이 관계에서 의미가 없고 앞으로 더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서로 간 위로가 되어주면서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승산 있는 관계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나 과거에 있는 것들이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이 된다면 이 관계를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이 관계를 다시금
이성적으로 판단해 봐야 돼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재회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사실은 어느 정도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 것이냐를 이성적으로 되돌아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방해 요인이 있고 여전히 여러분들이 힘든 마음을 계속 갖게 된다라고 한다면 서로 간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만나는 건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이전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어떤 행보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런 타협점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관계는 무조건 제외하는 게 낫지. 하지만 서로 간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반복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서로 간에 힘들 뿐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프하프 반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아이고 옆집 천사님 오랜만에 놀러 오셨어요. 에스크류엔제스 니네 천사님에게 물어봐. 나 점심 먹고 지금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구경하고 있는 거야. 이런 느낌이죠. 여러분들 천사님에게 물어볼게요. 아직은 헤어져야 되는 시즌은 아닌가 봅니다. 어반던스 나오죠? 서로 간에 긍정 기운이 많이 남아있고 나는 아직 이 관계가 조금 더 흥미진진해. 서로 간에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나는 좀 보고 싶거든? 그러니까 이 긍정 기운을 잘 적극 10분 활용해서 서로 간에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응원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수호천사님의 의견에 의하면 옆집 천사님까지 데리고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긍정 기운 많이 받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리딩이 그대로 가다 보면 끝나는 시점에 여러분들 제가 보너스 카드 하나 더 첨부해 드렸어요. 이 리딩 안에서 보셔야 돼요. 엉뚱한 데서 찾으시면 안 되고 이 리딩의 끝에 붙어 있습니다. 그 보너스 카드에는 이 관계 안에서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제가 남겨놨습니다.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